으차 29번 이거 원근법에 대한 글이거든요. 근데 얘는 설명문 같은 느낌이라서 주제를 딱 뭔가 이렇게 정하기가 어렵고 원근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얻는다라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나름 순서 삽입은 나쁘지 않게 나올 수가 있어서 순서 삽입 쪽으로 좀 많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9번. 자, in art, 예술에서는 there are number of, 자,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뭘 할 수 있는 방법들이냐면, 여러분 이게 예술과 미술 관련해서 perspective는 물론 관점이란 뜻도 있지만 예술 관련해서는 이게 원근법이에요. 물론 관점이란 뜻도 있지만 그게 훨씬 더 많이 쓰긴 하지만 미술과 예술 파트에서 perspective는 원근법입니다. 여튼 자, 원근법을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다, 예술에서. 근데 뭘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자, 이거, 뎁스는 깊이에 대한 착시죠. 일루전은 착시. 깊이에 대한 착시를 얻기 위해서 원근법을 사용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원근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다, 다양하다. 처음에 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원근법이라고 하는 걸 왜 쓰냐면 뭔가 깊이에 대한 착시를 주기 위해서 쓰는 게 이제 지금 원근법입니다. 자, 근데 방금 말했잖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라고 했잖아. 여러 가지 방법이 많다 했잖아. 그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뭘 포함해서 1번을 포함하고 and, 요 and 아니다. 쏘리. 요 and죠. 그리고 drawing, 이게 2번. 1번과 2번 같은 것들을 포함한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1번 방법은 뭐냐면, 우리 근데 원근법 알잖아. 근데 이게 깊이감을 줄 때 특히 뭘 사용해서야? 색감을 주거나, 그죠? 색감을 좀 사용하거나, 아니면 graduated value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라데이션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라데이션, 그죠? 근데 검정색과 흰색이라고 하는 그라데이션 값을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색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라데이션이니까 그냥 명암이라고 쓸게요. 흰색과 검정색의 그라데이션이라고 했었으니까 명암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이제 깊이감을 주는 거지. 우리 옛날에 막 미술 시간 이런 거 그렸잖아. 이거 동그란 뭐 구슬 같은 거 막 햇빛 비치는 거 여기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점 해서 여기는 표현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막 그리잖아, 그지? 막 이렇게 그리잖아. 명암을 통해서 깊이감을 주는 거야. 가장 앞에 있는 게 좀 밝고 뒤쪽에 있는 게 좀 어둡고 이런 식으로 명암을 준다든지. 색깔도 마찬가지죠. 색깔도 조금 더 어둡게 하면 좀 더 깊이감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원근법을 표현을 합니다. 이게 1번. 그리고 2번은 정확하게 드로잉, 뭘 그려? 사물을 그리는데 서브젝트는 뭐 대상이라고 해도 되고 피사체이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뭐 대상이야. 대상을 그리는 것인데 뭘 적용함으로써 그리는 거야? 이제 규칙인데 이 geometric system, geometric은 기하학의 시스템의 그 원근법이라고 하는 법칙을 적용함으로써 그리는 거죠, 그림을. 2번은
자, 기하학을 써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기하학이 뭐냐면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려가지고 약간 저기 안쪽에가 조금 더 깊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지. 선 같은 거 표현 때문에. 그치? 좀 안쪽이 조금 더 깊고 바깥쪽이 좀 가깝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이 여기 서 있으면 똑같이 졸라맨이 서 있으면 이렇게. 사실 요 두 사람은 크기가 같은 것이지만 이제 이쪽에 가까이 조그만 네모 쪽에 가까우니까 좀 작게 표현했고 큰 네모 쪽에 가까우면 좀 크게 표현했고 같은 사람이어도 이런 식으로 해서 기하학적인 모습 이렇게 선 같은 경우로 좀 원근법을 표현하다 이런 식으로 착시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원근법인데 이 원근법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번, 2번처럼. 자, 이어서 그래서 여기서는 한 템포 끊어주고 방금 첫 번째 단락이 하나 끝난 거고 자,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러면 이 원근법을 얻기 위해서는 you must, 너는 반드시 뭘 해야 돼? make a number of, 수많은 observation, 관찰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원근법을 얻기 위해서는 자, 관찰이 많이 필요하다. 관찰이 많이 필요하다. 관찰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관찰을 많이 해야 돼. 지금 여기서 이제 관찰이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관찰을 좀 키워드로 잡고 가십시오. 자, 그래서 관찰을 하다 보면 이런 게 나올 거야. The forms and objects. 물체와 사물들이 that you draw. 네가 그리는 draw 뒤에 목적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리는 물체 혹은 형태들은 너 어디다가 이 평평한 표면 위에다가 당신이 그리는 그 물체들은 여기까지 갈아닫고 그렇죠. 우리가 사실 이렇게 원근법을 표시하는 이유는 종이 같은 데 평평한 곳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평평한 거잖아. 실제로는 2D잖아. 근데 우리가 실제 물건들은 다 3D야.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착시를 쓸 수밖에 없고 이 원근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평평한 표면 관찰을 많이 했는데 자, 평평한 표면 있죠? 표면이야. 이거는 이제 내가 그림을 그리려면 평평한 표면에다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자, 이게 그림상으로는 그림이나 뭐 사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평한 표면에다 그려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게 실제로는 have depth, 깊이감도 있고 dimension은 차원이야. 우리 3D 할 때 D가 이 녀석입니다. dimension. 그렇죠? 그래서 깊이도 있고 차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삶에서는요. 실제로는 평평한 표면이지만 깊이도 있고 차원도 있습니다. 실제 물건은 대상은 깊이와 차원이 실제로 있잖아. 근데 우리가 해야 될 때는 평평한 표면에다가 그림이나 사물을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근법을 사용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as you view, 네가 그것들을 볼 때, 자, them은 파란색으로 치십시오. 중요하죠. them이랑 there은 둘 다 누구냐면 그래서 이런 꼭지들은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앞에 있는 the forms and objects, 요 녀석이야. 요 녀석을 보고 이 녀석들이 나와야 돼. 그래야 순서나 삽입이 외워지지. 당신이 실제로는 차원과 깊이감이 있었던 이 녀석들인데 이런 것들을 네가 평평한 표면 위에다가 그리려고 했던 그 물건들 있잖아. 그 대상들 있잖아. 형태들 있잖아. 걔네들을 네가 볼 때 그리고 자, place 둘 때 그들의 모양과 형태들을 둘 때 어디에다가 이 그림 그리는 표면 아까 말했죠. 평평한 표면 위에다가 둘 때 근데 이렇게 평평한 표면에다가 둘 때 뭐 하려고 노력해라. 자, try to는 명령문이에요. 동사 원형부터 나온 거 보니까 명령문. 뭐 하려고 노력해라? Try to represent. 나타내려고 노력해라. That depth. 그 깊이감을요. 뭐 하기 위해서? to부터는 끝까지 일단 치시고. 여튼 방금 이 물건들 있죠. 방금 이 사물과 이런 것들을 그리려고 노력을 할 때는
깊이감을 나타내려고 노력하셔야 되나요? 깊이를 나타내려. 실제로는 평면이기 때문에 깊이는 없지만 깊이를 나타내려 노력해야 돼요. 그죠? 실제로는 평면이기 때문에 깊이는 없지만 깊이감을 나타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야? 자, 요거는 보라색으로 한번 쳐볼게. make appear. 그 다음에 realistic and three-dimensional을 각각 좀 끊어서 보라색으로 쳐주십시오. make라는 거가 오형식인 건 다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목적어 쓰고 목적격 보호로 지금처럼 appear이라는 동사 원형을 쓰면 오형식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역동사입니다. make는요. 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해석은 그 물체가 여기서는 뒤에 얘가 appear이 또 요거 문법도 있어. appear이 또 이형식 동사의 성격 갖고 있어. 뒤에 형사 와야 돼. 그래서 보어 그리고 보어 1번 realistic, 보어 2번 three-dimensional 둘 다 형사를 썼습니다.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해석하셔야 돼. 이형식일 때는 뭐뭐처럼 보이다. 그래서 그 사물을 뭐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야 realistic하게 좀 더 현실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three-dimensional 약간 3차원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깊이감을 나타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깊이를 나타내려고 노력해야 돼. 실제로는 깊이가 없으니까. 그치? 그림에서는 깊이감이 없기 때문에 그 깊이감을 나타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뭐처럼 보이게 하고 실제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죠. 실제처럼 보이기 위해서. 실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깊이를 나타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파란색 끊어주세요. 두 번째 단락이 끝났습니다. 나름대로 정리해봐, 내용을. 알았지? 첫 번째 단락은 다양하게 원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원근법을 쓰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좀 복잡하긴 한데 관찰이 많이 필요하며 그 평평한 표면 위에다가 이제 실제 물건을 옮기려고 하다 보니, 그쵸?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깊이감과 차원을 자, 있는 것처럼,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고요. 자, 세 번째 단락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관찰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관찰 지점을 고정시켜야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 자,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나름대로 끊어주면서 가시면 좋아요. 자, 물체들은 appear, 나타납니다. appear가 나타나던데. 자, 다르게 나타납니다. 뭐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viewed는 자, pp입니다. 얘네들은 분사 구문이에요. 자, 여기 조금 문법이 좀 섞여 있어서 일단 appear은 일형식 동사입니다. 나타나다예요. 이게 좀 외우는 걸 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appear은 제가 위에서 썼죠. 저 이형식이라고 써놨잖아. 뒤에 형용사 온 거 보여? 그지? 쟤는 뭐뭐처럼 보이다, 실제처럼 보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일형식이야. 얘는 differently, ly 쓰는 게 맞아. 여기는 형용사 쓰면 안 됩니다. 그냥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합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물체들은 또 다르게 나타납니다. 뭐가 될 때? 그 물체가 보여지게 될 때. 뭐로부터? 다양한 위치로부터 보여지게 될 때 물체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위치가 다르면 자, 모양도 다르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지. 이거를 옆에서 본 사람은 이렇게 생겼지만, 그치? 기둥처럼 생겼지만, 그치? 네모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걸 거꾸로 이렇게 위에서만 본 사람들은 이건 동그라미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림을 그릴 때는 이게 원근법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무조건 내가 관찰 지점을, 이게 물건이 움직이지 않고 관찰 지점을 정해놓고 여기서 이 장면에서만 계속 그려야지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하면 계속 달라져요. 그죠? 미술학원에서 이걸 레스비로 많이 그리는데 아시나요? 몰라 돼. 자, 아무튼 자, 어쨌든 위치가 다르면 다르게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파란색 체크 this, 이것 때문에 방금 말했던 거죠. 위치가 다르면 모양이 다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가주어진 주어야 it is important to. 자, 뭐가 중요하냐면 establish,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관점을요.
관점을 딱 정하는 게, 고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stick with it, 이것도 고정하다는 뜻입니다. 그 관점을, 뷰포인트 관점을 딱 고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녹색으로 치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가 다르면 모양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위치를 고정하고 관찰 지점을 고정하는 게 되게 좋다,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다시 파란색으로 체크. 자, 이번에 여기도 마지막, 여기는 이제 요지 파트인데, 당신이 이제 물체 사물을 관찰할 때 you see, 너는 깊이도 볼 거고 3차원도 볼 겁니다. 이건 실제 이야기죠. 실제 물건은 그렇죠. 깊이도 있고 그 다음에 3D, 3차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when you draw this subject, this subject 파란색 체크해 주시고 위에 있는 요 사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끼리도 같이 묶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당신이 이 사물을 이 평평한 표면 위에다가 그릴 때, 근데 뭐 하는 대로, 이때 as는 뭐뭐 하는 대로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것이 appear, 여기서 그것도 마찬가지, 그 사물입니다. 그 사물이 여러분들의 눈에 나타나게 되는 대로 그 평평한 표면에 이 그림을, 이 물체를 그릴 때, 실제 물건은 깊이감도 있고 3D도 있어서, 이게 중요해요. 있는 그대로. 이 사물을, 실제 물건을 있는 그대로, 보이는 대로 평평한 표면에 그릴 때 있는 그대로, 이거를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어. as it is 이렇게 써도 여러분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이 있는 그대로 라는 뜻이야. 그것이 있는 그대로. appears to be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요. 여튼 그것이 있는 그대로 그릴 때 너는 원근법으로 그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네가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릴 때 그것이 원근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제 주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실 정리한 겁니다. 주제. 다 적었니? 근데 하기 전에 observing이 얘도 분사구문이거든요. 선생님 앞에 when은요? when은 생략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요건 보라색으로 한번 체크해봐요. observing이랑 viewed 있죠. 둘 다 체크해봐, 보라색으로. 둘 다 분사구문이거든. 근데 observing과 viewed의 차이는 뭐야? observing은 능동이고, 분사구문인데 능동이고, viewed는 PP, 수동입니다. 둘 다 when이 생략해도 상관없어. 알았지? 생략해도 상관없는데 둘 다 이제 분사구문입니다. 왜냐면 뒤에 주어동사 따로 있고, 뒤에 주어동사 따로 있어. 얘는 둘 다 부사 위치이기 때문에 분사구문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얘는 왜 PP고 얘는 왜 ING일까? 밑에는, 여기는 주절의 주어가 기준입니다. 얘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는. 주절의 주어가 너지. 너가 깊이를 보고 3차원을 보고 있는 거잖아. 근데 너가 사물을 관찰하는 거야. 너가 여기 사물을 너가 관찰 당하는 거야. 채원아, 네? 관찰하는 거야, 관찰 당하는 거야? 하는 거니까 ING지, 그지? 능동이니까. 근데 반면에 얘도 마찬가지야. 이번엔 얘는 뭐야? 보여질 때인데 누가 보는 거야? 여기 있다. 그쵸? 물체죠, 물체. 물체가 여러분 보는 겁니까? 물체가 보여지는 겁니까? 주절해 줘. 물체가 보는 거야, 보여지는 거야? 보여지는 거 얘가 어떻게 봐? 그치? ING 쓰시면 안 돼. PP 써야 돼. 그것 때문에 PP입니다. 두 번째, 문법으로 풀어볼게. observe는 목적어 필요해, 안 필요해? 뭐뭐를 관찰하다. 필요하지? 목적어 바로 나오지. 그러니까 능동. view. 뭐뭐를 보다야, 얘도. 목적어 필요하지? 목적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와야 된다, 안 나왔지? 전면구는 부사입니다. 안 나왔지? 그래서 PP, 수동. 이렇게 푸셔야 돼요. 문법과 해석 둘 다 쓰십시오. 가급적이면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PP로 나온 경우들은 앞에 빙을 생략해서 나온 거기도 합니다. 빙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됐죠?
됐어요? 자,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몇 번 할 차례야, 그 다음에? 39번. (39번) 할 차례라고? 이거 다 했어? 아니면은 다 못했어? 하다 만 거야? 아니면 아예 안 했어? 아예 안 했어? 오케이. 39번 한 다음에 40번은 했니? 40번 했고? 그럼 41, 42번 하면 되네? 그렇죠. 저 머리 아프니까 41번, 42번부터 할까? 41번, 42번 피세요. 자, 41번, 42번 피세요. 자, 39번은 좀 머리가 아파서 41번, 42번부터 할게. 자, 41번, 42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선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안 좋아질 것 같아? 선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죠. 그렇잖아. 그치? 뭐, 예를 들면은, 딱 가끔씩 그런 게 있잖아. 친구들끼리 같이 밥 먹으러 가는데 친구들이, 야, 이거 먹으러 가자.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그래. 하면서 따라가면 되는데, 야, 너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골라봐. 이럴 때가 제일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치? 왜냐면, 나도 모르게 그거에 이제 뭐가 가장 좋을까? 막 이런 거를 내가 선택한 게 가장 최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다. 뭐 그런 글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쇼핑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confronted는요 사실 얘는 똑같은 게 face입니다. 근데 pp를 썼기 때문에 faced라고 쓸게요. 일단 같은 걸로. 그래서 얘가 지금 뒤에 쭉 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동사가 따로 있어요. 왜냐면 confront가 직면하다인데 face도 직면하다인데 지금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고 전면구가 나왔단 말이지. 이렇게 전면구가 나왔단 말이지. 이건 부사입니다. 목적어가 없어요. 그렇다는 건 얘도 수동입니다. 근데 수동태였으면 앞에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비동사도 없는 거 보니 동사 자리는 아니야. pp라고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자, 고르메 초콜릿이라고 하는 건데 아주 고급의 초콜릿에 30개나 되는 다양한 품종, 다양성이죠. 다양성. 다양한 선택과 함께 직면한 쇼핑하는 사람들은, 다시, 초콜릿에 30개 정도 되는 그런 다양한 다양한 선택에 직면하게 된 쇼핑하는 사람들은 얘가 주어고 are이 동사입니다. 주어 동사 좀 떨어져 있지? 잘 봐야 돼. 알았지? 다른 건 몰라요. 제가 해석할 때 주어랑 동사 정도는 체크하시면서 가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30개나 되는 선택을 쇼핑을 하는 사람에게, 쇼핑이야. 30개나 되는 초콜릿에 대해서 지금 선택해보라고 했고,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하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are more likely to walk away. 자, 걸어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be likely to는 계속 나오죠. 뭐 말 가능성이 있다. 그치? 걸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 큰일 날 뻔했다. 자, 뭐 없이, 어떤 거 살 것 없이, 사는 것, 어떤 거 구매 없이 그냥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구매 안 해요. 30개 중에서 하나 선택해라고 하면은 구매를 하기 어렵다는 거지. 뭐와 비교해서 여러분 compared to는 그냥 정해져 있는 표현입니다. 뭐뭐와 비교하여.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pp긴 한데 분사구문이긴 한데 그냥 정해져 버렸어. 얘도 원래 compare의 목적 씌워야 되는데 목적 없는 거 보이죠? 그러면 이건 pp입니다. 정해져 있는 표현이야. 근데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including이랑 비슷해. 아까 including이랑 비슷해. 자, 그리고 여기는 the time이 빠진 겁니다. 관계부사죠. when은. 그래서 when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뭐와 비교해서야? 이런 시기와 비교해서. 어떤 시기? 그들이, 쇼핑하는 사람들이 오직, 자, half는 절반이거든. 연필 한 타스 몇 개? 12개. 우리 같은 세대네. 연필 한 타스도 알고. 그지? 자, 우리 같은 세대. 자, 이렇게 6. 총, 그래서 6, 자, 12 곱하기 2분의 1이 아까 6개입니다. 6개. 6개의 선택권을 제공받았던 그런 상황에 비교했을 때 좀 더 구매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6개의 선택지를 받았을 때보다, 그죠? 이 구매 가능성보다 30개가 훨씬 더 적어요. 그 얘기입니다. 처음에 이제 초콜릿 이야기로 시작을 했고, 처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쇼핑을 초콜릿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고, 이제 초콜릿 얘기는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여행지에 대한 설명이야.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내가 여행 티켓을 준 거지. 자, 자, 파리가 내가 딱 정해준 거야. 너 파리로 가. 이렇게 딱 정해준 거야. 아니면 아예 하와이가 딱 이렇게 정해준 거야. 그치? 근데 이거는 아마 내가 딱 하나씩 선택지를 내가 너희들한테 주지 않고 내가 정해서, 선생님이 정해서 준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선 행복하다고. 파리 개꿀, 하와이 개꿀 이러면서 갈 거란 말이지. 근데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야, 너희들 내가 여행권을 줄 건데 파리랑 하와이 중에 골라봐. 골라서 알려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어떡하지? 파리가 좋을까? 하와이가 좋을까? 아, 하와이는 이게 힘들 텐데, 이게 없을 텐데, 뭐 이런 소리를 할 거야, 그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행복하지 않습니다. 덜 행복할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만일 직원들이 공짜 여행을 받았다면, 특히 파리로 가는 공짜 여행을 받았다면 그들은 행복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공짜 파리로 가, 너 파리로 가버려 하면은 이제 행복, 아싸 이렇게. 만일 너가 줬다면 그 직원들에게 then a free ticket, 또 똑같이 그런 공짜 여행을, 하와이로 가는 여행을 줬다면 그들은 역시 해피, 기분 좋아. 그런데 만일 당신이 제공을 한다면 그들에게 choice between the two destination, 두 가지의 선택지죠. 이건 파리냐 아니면 하와이냐 그거잖아. 그거 사이의 선택을 여러분들에게 준다면, 그러니까 그냥 공짜 티켓을 그냥 하와이 거 가, 파리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준다면, 그러면 그들은 덜 행복할 것입니다. No matter what, 이거 whatever이랑 똑같아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됐습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이 선택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덜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why might choice가 주어야, 왜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might be가 동사입니다. might be가 동사입니다. 왜 그렇게 선택이라고 하는 게 disruptive, 뭔가 혼란스럽게 할까요? 혼란스러운. 왜 그렇게 이게 혼란스럽게 할까요? 이게 지금 선택한 상황 아니야? 왜 그렇게 선택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까요? 바로 이유를 얘기해야죠. The reason is that, 바로 뭐냐면 선택은 forces, 목적격보 투부정사 취하는 대표적인 오형식동사죠. force는요. 선택이라고 한 건 우리가 비교를 하게끔 강요하고요. 그 다음에 acknowledge, 이것도 잘 봐. 목적격 보어입니다. 얘는 아까 1번이고 얘가 2번이야. to make가 1번이고 acknowledge가 2번입니다. 인정하다. 상대적인 그런 단점을 인정하는 것을 강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 내가 파리를 가는 걸 선택한 순간 하와이로 갔을 때 그런 좋은 점을 누리지 못한다. 나는 여기 지금 파리에 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런 힘듦을, 고통을 겪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하와이에 갔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뭔가 비교를 하게끔 강요한다는 겁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말이 나왔죠. 녹색으로 한번 쳐볼게요. 선택은 우리가 뭔가를 비교하게 하고 우리가 어떤 상대적인 단점을 인정하게 만들어. 내가 뭘 하나 선택한 순간. 선택은 혼란스럽게 한다. 이유가 바로 얘기했었죠. 이유. 일단은 어쩔 수 없어. 선택이라고 하는 건, 선택은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선택의 단점을 인정하게 해. 선택의 단점을 인정해야 돼. 내가 지금 이거를 선택함으로써 이게 조금 불편한데 그런 거 어쩔 수 없지.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치? 그런 식으로. 다른 데 갔으면은 나 괜찮았을 것 같기도, 약간 이런 식으로 혼자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안 끝났네. 파리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자, 파리를 선택한 사람들은 또 비판을 할 거야, 불평을 할 거야. 뭘? 파리는 doesn't have a ocean. 바다가 없다라는 걸 불평을 할 거고. 그리고 those who,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하와이를 선택한 사람들은 regret 동사죠. 후회합니다. that. 자, 하와이는 뮤지엄이 없어. 자, 우리 박물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파리를 선택한 사람들은 불평을 하죠. 바다가 없어서. 하와이는 또 불평을 하죠. 이제 박물관이 없어서. 됐어요? 자, 그래서 심리학자인 베리 이 사람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타이러니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폭정, 횡포 이런 뜻이 있어. 여기는 선택의 횡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폭정, 횡포, 타일런트가 이제 그 폭군이고 타이러니는 횡포, 폭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가 정의를 해준 거야. 이거를 선택의 횡포다. 횡포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다. 왜냐하면 rather than 이거는 빠져야지. 이렇게 뭐뭐라기보다는 이란 뜻인 거니까 선택의 횡포야.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선택을 한다는 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이제 선택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자, 우리의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약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제한한다, 제약하다인데 의사결정을 제약한다는 건 자, 밑에 쓰면은 의사결정하기 힘들다예요.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저같이 이제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특히 고민하다가 그죠? 스트레스만 받고 그지? 뭐 나한테 계속 애들이 물어봐. 전매추 뭐 이러면서 자꾸 물어봐. 저는 그래서 결정해버렸어요. 난 무조건 버거킹 이러거든요. 저한테 물어봤자.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졌어. 나 얘들 거 고민을 해주니까 내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셔도 저는 무조건 버거킹. 아, 요새 저 서브웨이로 바뀌었어. 서브웨이 맛있더라. 자, 그거 주문하는 거 어려워가지고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생각보다 배부르고 맛있어. 서브웨이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자, 그는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는 파란색 쳐. 누구야? 아까 심리학자. 이 사람들은 주장해요. 자, 이러한 선택이 뭘 증가시킨다고? 불행함을 증가시킨다고. 정연아, 불행함을 증가시킨다는 건 선택이 많을 때야, 적을 때야? 많을 때. 그래서 요거는 narrower가 아니라 greater. 더 큰 선택은, 더 많은 선택은 우리의 불행함을 증가시켜줍니다. 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여전히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튼 선택이 많으면 좋을 줄 알았더니 아니야. 불행하죠. 이것도 중요한 말이죠. 근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불행함이 증가냐면 우리가 걱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할 거라고? We are going to make.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결정하는 게 잘못된 결정일까봐. 뭐, 그렇지? 그렇게 할까봐 지금 걱정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we get stressed.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뭐에 대해서? Trying to process all the comparison. 모든 comparison 계속 나오죠. 비교야. 모든 비교를 process,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 모든 비교를 하려고 노력해.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얻어. 스트레스를 얻어. 모든 비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얻어요. 자, in an effort to, 이거는 뭐뭐에 대한 노력으로 정도입니다. effort가 노력이니까 그냥 대충 해석하면 돼. 뭐뭐의 노력으로, 뭐뭐에 대한 노력으로, 뭐뭐 하는 노력으로 뭐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노력으로 뭐 상관없습니다. effort가 노력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 전면구 부사처럼 만들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get이 여기서 오형식이고요. 그것을 올바르게 하다예요. get it right. 그것을 올바르게 하다. 그래서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것을 올바르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모든 비교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앞반에서도 얘기했는데 제가 좀 약간 이 비교에 대한 철학이 있거든요. 자, 음식에 대한 가격을 저는 무조건 가성비를 무조건 따집니다. 그래서 쇼핑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긴 하는데 재밌어, 비교해 보는 거. 예를 들면 커피 한 잔을 사더라도 이제 밀리리터당 가격 있잖아, 그치? 100ml당 가격? 그런 거 막 비교해서 사고. 근데 이게 누군가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저는 괜찮거든요. 저는 이게 재밌는데 누군가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그것을 올바르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뭔가 비교를 처리하는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죠?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막 이런 압박감이 있는 거지. 자, 때문에 because는 여기서 끊습니다. 자, 그래서 this 파란색 이것은 방금 위에서 말했던 겁니다. 그렇죠? 모든 비교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라는 것은 둘 다 both A and B죠. 동사 1 and 동사 2 이렇게 뭐도 증가시켜주면서야 making 두려움도 증가시켜주면서, 그죠? 이게 결국 두려움도 증가시켜주고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런 기대감도 증가하죠. 근데 어떤 기대감이야? We should be able to.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그냥 최고의 선택을 얻을 수 있어야만 한다 라는 기대를 올리게 된다. 이게 기대감이 올라간다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부담이 막 올라가는 거야. 그치? 부담이 올라가는 거야. 기대감이 올라간다는 게 좋은 말 같지만 좋은 말이 전혀 아니야. 응? 내가 예를 들면 자, 채원이한테 채원아 너 이번에 1등급 맞을 걸 내가 널 엄청 기대해. 그럼 너 좋아? 기분이 좋아? 안 좋아? 너무 부담스럽잖아. 선생님이 너 1등급 아니면 안 돼. 계속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고. 너 1등급 아니면은 우리 인생 망한 거야. 이렇게 하면은 너가 힘들잖아. 그지? 그렇게까지는 힘들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갑자기 기대감을 막 주는 건 좋은 게 아닐 수 있어. 지금 이 사람은 그게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도 올라가고 내가 최고의 선택을 해야만 해.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라는 그 기대감을 올려주긴 합니다. 둘 다 마이너스한 거예요. 그래서 자, 마지막 문장에는 문법이 좀 섞여 있네요. having made 체크 하나, wondering 체크 하나. 자, 우리 아까 분사구문 잠깐 했었지? we가 주어란 말이지. 그럼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라서 ing. 우리가 자,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능동이야. 둘 다 분사구문이고요. 둘 다 분사구문이고 둘 다 ing입니다. 대신에 좀 생긴 게 좀 다르죠. 앞에 거는 이거를 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완료 시제. 완료 시제는 뭐냐? having pp인데요. 좀 더 과거예요. 본 시제보다 좀 더 과거입니다. 본 시제보다 조금 더 과거예요. 지금 아마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실제 동사가 start가 현재잖니? 원더링은 현재가 맞을 거야. 단순 시제니까. 근데 having made는 과거였을 겁니다. 과거. 조금 더 과거. 됐어요? 그래서 자,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 바꿔볼게요. once죠. once. 자, 얘 접속사고요. 일단 뭐뭐 하면 이거 분사구문 거꾸로 만들어 보는 거야. 그리고 앞에 having pp 앞에 명사 없지? 주어 없지? 그럼 we를 살려. we가 같으니까 지워졌었을 거야. we를 살리고
start가 현재지만 having made는 내가 말했죠. 좀 더 과거라고 했어. 그럼 현재보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그냥 made. The choice. 자,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선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문장엔 일단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 그런 순간 우리는 그때 start to regret, 후회하기 시작해. 벌써 후회하게. 선택한 순간 후회하기 시작해. 근데 선택을 하는 게 먼저죠. 그죠? 선택을 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후회하는 거잖아. 그래서 시제가 이렇게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뭘 궁금해하면서야 또 whether 그것이 was right one, 올바른 선택이었는지를 궁금해하면서 이게 올바른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올바른 선택인지 궁금하면서 끝나요. 이게 사실 내용이 어렵진 않죠. 지금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야. 선택권이 너무 많으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되셨나요? 눕지 마. 자, 됐죠? 자, 39번 갑시다. 자, 39번에서 일단은 요거 위에 있는 단어도 중요하거든. 일단 써보시고. 단어 꼭 적으세요. 억제한다는 말이 되게 중요해. 부족하냐. 저기 하려고 했는데 시간 다 돼서 나왔어. 오늘 어제 그렇게 공부 안 했으면 어떡해? 어제밖에 공부 안 했는데 어떡하냐고? 오늘 그거 한다면 그거 언니 안 해봤는데 것 같아. 뭐? 근데 오늘 하는 게 있어. 오늘 한다 했다고? 뭐만 가는 건가? 응? 뭐야? 하지 않을까? 하겠지. 근데 안 했다고 오늘 공부. 오늘 공부 안 했다고? 응, 나 어제 하는 줄 알고 어제 해놨는데 오늘은 안 했어. 괜찮아. 괜찮다고? 그래. 저 유관한이야? 이거 한환 아니야? 이거 한한이야? 이거 관한이야? 모르겠어. 나 3시에 있는데 더 일찍 끝내주죠. 달라고 하자. 이게 항상 내가 이기. 내가 그런 거 친하잖아. 그치, 잘. 응?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잖아. 이 그걸. 그래, 해보자. 두더지도 쓸만해. 그것도 다 못생겼고, 이렇게. 내가 막 쓰면은 인상이 개팍해. 그건 나랑 좀 다행이야. 아니야. 아니 수업 듣는데 옆에 진짜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까 못 먹었어. 야, 뭐가 나와? 뭐가? 이거 아니냐, 여기?
아니라고. 랭이. 이거 안 뚱뚱해. 안 뚱뚱해. 랭이가 제일 웃긴 것 같아. 그만이야, 이상한 거 하지 마라. 이거 사인하고 생겼어. 괜찮은 거. 그때 다들 세븐 스티븐. 내 선물 아유, 그래. 네, 괜찮아요. 교과서 문제. 내 가려. 아니 왜 가리냐고 쟤. 찢어버린다. 왜 이렇게 집착해. 이거 혹시 쥐가 뾰족해서 아플 것 같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플 것 같아요. 아파요. 몇 년도야? 몇 년도가 아니라 교과서야. 그래서 너 교과서 그 뒤에 거 풀었는데. 너 교과서 풀었어요? 오빠 너 풀었냐고? 봤는데. 사과가 맞지? 확인해. 네. 맞지? 없는 것 같아. 뭐라고? 네? 뭐라고요? 아니. 너 내용겠지? 제가 땡겨. 딱. 하여튼 그리고 저번에 내가 개인적으로 피드백했던 것들 여러분들 해오셔야 됩니다. 알았죠? 김가원은 언제? 누구야? 나 어제 했어. 했어? 아니. 가원이 언제 하지? 모르겠어. 아, 이거 끝나고 하면 되겠다. 좋았어. 아니, 저. 오케이. 자, 충분합니다, 여러분. 해보자. 자, 꼬다닥 하고. 가은이도 해야지. 자, 보겠습니다. 39번이고요. 이게 금이 이것만 기억해. 그냥 사실 주제 자체는 심플합니다. 근데 중간에 막바지에 조금 지문 내용이 이해가 하기가 좀 어려운 표현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내용 자체는 심플하게 보면 어렵진 않아요. 금은 말했죠. 기본적으로 희귀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있죠. 그걸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 알았지? 같이 보자.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뭐가 나오냐면 가장 큰 문제, 특히 돈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자, 근데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돈과 관련된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돈이 그냥 문제가 아니라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돈 있죠? 화폐, 종이로 되는 그 지폐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Those who run government. 우리가 이거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뭐 여기 정부의 고위급 뭐 임원들 아니면 대통령 아니면 독재자 이런 사람들이 항상 face the temptation. 어떠한 temptation은 유혹이죠. 어떠한 유혹에 직면하게 되냐면 to create more money. 더 많은 돈을 만들고 그리고 그 돈을 쓰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찍어내는 돈의 문제. 그게 뭐야?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부 운영하는 사람이 어떠한 유혹에 직면해요? 아, 더 많이 돈을 뽑고 싶다. 돈을 더 많이 생산해서 쓰고 싶어. 이런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우리 코로나 시기 때 그랬잖아. 코로나 시기 때 사실 정부에서 돈을 많이 퍼줬잖아. 그치? 사실 많이 퍼줬어요. 그래서 국고가 좀 많이 빠졌어.
근데 이제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국고가 없잖아. 지금 국가에 돈이 없잖아. 나눠줘야 되는데. 아니면은 다 나눠줘서 내가 더 이상 이제 쓸 게 없잖아. 그러면은 유혹에 빠져요. 아, 돈을 그냥 한국은행에게 시켜가지고 더 많이 생산하라고 시키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지? 돈을 더 많이 생산하세요. 그걸 가지고 또 국정 운영을 해.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돈이 많이 세상에 풀려버리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겠어? 떨어지겠어, 얘들아? 떨어지겠지. 왜냐면 이전에 있었던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 량보다 더 많은 돈이 생기면 우리 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돈의 가치는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요거를 한 10,000원이면 샀는데 이게 막 이제는 금액으로만 따지면 15,000원의 가치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이제 이게 15,000원 그 정도 올라가는 거, 물가도 우리 여러분 많이 상승해서 알잖아. 우리 때 저 새콤달콤 저 100원이었거든요. 지금 500원인가? 그죠? 우리 짜장면 2,500원이었어. 요새 한 7, 8,000원 하나? 그것보다 더 하지? 10,000원 가까이 되는 짜장면도 봤어요? 아무튼 그런 것처럼 이제 한 끼 먹으려면은 기본적으로 10,000원 이상이 들잖아. 우리 때 5,000원이면 먹었는데. 5,000원이면 충분히 맛있는 거 먹었는데, 배부르게 먹었는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10,000원이 다 넘어. 그치? 햄버거만 하더라도 그렇지. 라면도 많이 올랐고. 이런 식으로, 자, 전체 이제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이게 인플레이션 현상이야. 그래서 실제로 저기 어디야? 어디지? 남미 지역의 어디 지역에는 돈보다 휴지가 더 비싸. 그러니까 돈 한 장이 그거 휴지 하나 두루마기를 하나 교환하려면 돈을 이만큼씩 들고 가야 돼. 화폐 지폐를. 그러니까 화폐 지폐가 훨씬 더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의미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누가 10억이 있던 사람이 38원의 가치가 됐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어느 나라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내가 분명히 짤로 봤는데 남미 지역이었는데 아무튼 그래. 독재자가 그거 막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이게 고대 왕이든 현재 정치인들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옛날이든 오늘날이든 이거 둘 다 누구야? 정부를 운영하는 그 사람들 아니야? 고대 왕이나 현대 정치인들 말하는 거 아니야?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과거의 사람이든 현재 사람이든지 간에 이것은 발생했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여러 세기에 걸쳐서. 이게 계속 발생을 했고, 그게 옛날이든 아니면 현재 그 정치인들이든 계속 발전했고, 자, leading to 이게 분사구문이죠. 그게 뭘 이끌면서야? 인플레이션을 이끌면서. 그리고 많은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문제들을 이끌면서 인플레이션과 2번이죠. 뭐를 뒤따르는 그 인플레이션으로부터 from은 으로부터죠. 뒤따르게 되는 그런 사회적 경제적 문제도 이끌면서, 자, 인플레이션 현상도 이끌지만 동시에 그것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도 같이 이끌어지게 되죠. 아까 말했잖아. 너무 비싸. 돈의 역할을 못해. 내가 계란 한 판 사러 가려면 돈을 이렇게 뭐예요? 보자기 싸가지고 가야 돼. 이렇게 이만큼씩. 실제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보여요. 남미 지역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자, 이러한 이유 파란색이죠. 파란색. 이러한 이유가 뭔지 알면서 봐야 돼. 이러한 이유가 뭐였어? 이게 정부가 돈을 막 찍어내고 그것을 하려고 막 하잖아? 그러면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거로 인한 또 다른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많은 나라들은,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는 이렇게까지고, 이러한 이유로 이런 게 문제점이잖아. 이러한 이유로 많은 나라들은 have preferred, 자, 선호해왔습니다. 선호하다죠. 뭘 선호했냐? using gold, silver, some other material. 자, 뭘 사용하는 거 선호해? 금, 실버, 은 또는 다른 재료인데 어떤 재료냐면 이게 재료를 꾸며주는 겁니다. 이렇게 inherently, 본래 제한되어 있는, 공급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는 재료들을 선호하더라. 자, 이러한 이유로, 방금 위에서 있던 이유로 많은 나라는 뭘 선호해? 자, 금, 은, 그리고 어떤 재료인데 이 재료는 어떤 재료야? 뭔가 제한된 재료야.
얘를 선호하더라. 뭐로써? 뒤에 나오지만 as a money, 화폐로서. 화폐로서 사실 종이돈은 무한히 뽑을 수 있어. 종이가 뭐 없는 게 아니잖아, 그지? 종이는 무한정 뽑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데 골드, 실버, 그리고 희귀한 그런 재료들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걸 좀 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휘적으로 중요한 건 아까 말했던 is limited. 공급에 있어서 제한된 거 있죠. 공급에 있어서 제한된 거. 그런 재료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걸 선호하더라. 금, 은, 재료 이렇게. 근데 잘 봐. 아직 금 혼자 달랑 나오지 않았어. 금과 은과 재료가 먼저 나왔어. 나중에 순서 볼 때 잘 봐. 얘들이 먼저 나오고 이게 세 개 딱 두루뭉사 얘기해요. 그 중에 금만 쏙 빼올 거야 이제. 그래서 자, 이거를 화폐로서 선호하더라 이 얘기야. 화폐로서. 그래서 그것은 뭐의 방식이냐면 depriving 많이 나왔죠. A of B. rob도 괜찮아요. A에게서 B를 빼앗답니다. A에게서 B를 빼앗다. 자, 정부에게서 뭐 어떤 권력을 빼앗는 방식이야? To expand the money supply. 자, 돈의 화폐 공급을 확장하려는 그 힘을 빼앗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어느 지점까지 근데 지금 공급하려는 인플레이션 수준까지. 자, 이렇게 선호하는 방식이 뭐라고? 이게 정부의 힘을 빼앗는 방법이죠. 근데 어떤 정부의 힘이야? 화폐를, 종이돈이죠. 쉽게 말하면 종이돈이라고 할게. 종이돈을 자꾸 더 생산하려는 그런 정부의 힘을 빼앗는 방법이 위처럼 이 희귀한 재료나 금과 은을 사용하는 방법이었다. 에요. 그리고 그 중에 금이, 여기서 금이 처음으로 혼자 달랑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금이 오랫동안 has been considered, 여겨져 왔습니다. 수동태고요. 이상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 목적으로는요. 이 목적어 파란색. 그러니까 은도 있고 물론 다른 재료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서 가장 이상적인 건 금이에요. 이상적인. 방금 위에 있는 목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금이 가장 이상적이야. 왜냐하면 금의 그 공급이, 전 세계에 있어서의 그 금의 공급이 대개는 cannot be increased. 자, rapidly. 빠르게 성장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이상적이라고? 금은 빠르게 증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 그래서 어쨌든 금이 빠르게 증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단 얘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금이 그 다이아몬드는 녹색으로 치시고 다이아몬드는 지금 탄소를 가공을 잘 하면은 유사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대. 그래서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충분히 만들 수 있게 되니까 가치가 떨어진 거야. 근데 금은 얘가 원래 순수한 물질이기도 하고 이게 지구의 그 99%는 내핵 파트에 있대. 우리가 내핵까지 어떻게 들어가, 지구, 그지? 대부분은 1%는 여기 밖에 있는데 이 밖에도 좀 깊숙이 있어도 지구 표면, 우연히 지구 표면에 있어야 가져갈 수 있는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많이 생산하고 싶어도 많이 생산이 안 되는 게 지금 금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내가 지폐, 종이 지폐는 그냥 원하면 막 뽑으면 돼. 인쇄하면 돼. 근데 이건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적에 가장 부합한 건 금이야. 금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자, 종이돈이라고 하는 게 자, 여기부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자, 여기에서 파란색으로 한번 끊어. 여기까지는 그냥 어렵지 않았을 거야. 지금까지는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금이 이상적인 거긴 해. 하고 마지막까지가 이 글의 주제긴 하거든. 미리 칠게요. 주제인 부분은 자, 골드는 단순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종이돈의 생산을 억제해 주는 녀석입니다. 발행될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거죠. 금은 단순히 억제합니다. 뭐 양을? 종이돈의 양을 억제합니다. 뭐가 될 수 있는? 발행될 수 있는. 자, 발행될 수 있는 종이 양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 리미트란 단어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됐어요? 됐어요? 자, 요 얘기를 할 건데 좀 앞에가 좀 말이 어려워. 자,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종이돈이 뭐가 될 때? 전환될 때. 우리가 골드로 전환될 때. 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종이돈을 얼마든지 금으로 전환이 될 때 전환을 하느냐, 바꿀 수 있으면. 근데 뭐 할 때마다 whenever the individual choose to do so. 사람이 그걸 하도록 할 때마다, 그것을 하도록 선택할 때마다, 그러니까 나 종이돈으로 저 금을 바꾸고 싶은데요? 얘기하는 거지. 바꾸고 싶을 때마다 바꿀 수 있으면 이거죠. 바꿀 수 있으면. 그렇다면 돈이라고 하는 거는 일컬어진다. 뭐라고? To be backed up by gold. 자, 금에 의해서, 자, backup은 지지한다거든. 지지하다. 근데 지지된다야. 골드는 왜? 왔어? 자, 골드에 의해서 지지된다야. 돈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이제 지지돼요? 골드에 의해서 지지된다라고 일컬어집니다. 다시. 내가 원할 때마다 종이돈을 금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되면,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금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돈이라고 하는 게 지지가 된다라고 일컬어진다. 그러니까 서로 가치가 전환이 가능하다, 가치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여기서 지금 요 말이 좀 어렵거든. 빨간색으로 칠게. 좀 헷갈리니까. 돈은 골드에 의해서 지지된다라고 하는 거는 골드가 있으면, 금이 있으면, 자, 금이 결국에는 돈이랑 같이 서로 이렇게 가치 전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얼마든지 서로 이렇게 가치 전환이 가능하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방금 말했던 이 표현은, 빨간색으로 칠게. 방금 말했던 이 표현은 어느 정도 맞긴 해. 말했잖아. 여기서도 돈이 전환이 가능하다니까. 그치? 돈을 얼마든지 지금 금으로 바꾸는 게 가능해. 그러니까 가치가 전환되는 건 너무 가능하지만, 이 말은 혹시 뭐가 될 수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 오직 뭐만 말한다면, 이렇게만 말한다면, 우리가 상상한다면 대절을 the value of gold. 자, 금의 가치가 다소, somehow 는 다소, 우리 금의 가치가 다소
전환될 수 있다. 뭐로? 종이돈으로 전환될 수 있다. 라고만 상상을 하면 이건 오해일 수 있다. 자, 이 말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은 아니야. 종이돈이 얼마든지 골드로 지지될 수 있다란 말은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뭐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골드의 가치가 얼마든지 종이돈으로만 바뀔 수 있다. 즉 가치가 전환되는 거다 라고만 말하면 이거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치가 되긴 하지만 이것만 생각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음. 오해 있을 수 있음. 가치 전환의 역할 물론 하긴 하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여기서 더 중요한 건 when부터죠? 실제로 진짜 요점은 이거예요. 대절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뭐냐면 금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야. 종이 생산의 양을 지금 발행될 수 있는 이슈가 발행하다거든요. 근데 수동태니까 발행될 수 있는 돈의 양을 제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가 좀 더 정확하다. 자, 금은 발행되는 돈의 양을 억제한다. 이게 좀 더 맞다 이거지. 이게 이 사람의 요지인데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을까봐 얘기하는 거야. 가치 전환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금과 돈을 바꿀 수 있어. 근데 이게 원할 때마다 바꾼다? 그렇다는 건 금과 돈은 서로 가치를 전환할 수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을 막아주는 게 금인가요? 뭐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하겠지만 그게 꼭 그것만의 이유는 아니고요.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뭘만 생각하면 가치의 전환으로서만 이게 사실 금이 역할을 한다고만 생각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더 정확한 이유는 금은 발행되는 돈의 양 자체를 억제한다야. 그런 게 있지 않겠어? 예를 들면 요새 금 한 돈에 6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금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치? 내가 정부한테 요청을 한 거야. 자, 60만 원 줄 테니, 자, 금 한 돈 줘. 이렇게 한 거야. 그치? 자,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한 거야. 나 60만 원 줄 테니까 자, 금을 돈으로 바꿔줘. 자, 돈으로 바꿔줘. 금 한 돈으로 바꿔줘.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정부가 바꿔줄게 하면서 바꿔주는 거야. 있으면 바꿔주는 게 가능하다고. 근데 문제는 자, 60만 원 줄 테니까 자, 금 한 돈으로 바꿔줘 했더니 이번에는 뭐 하는 거야? 정부가 없는데 해버리면 큰일 나. 그래서 일단 확보가 되어 있어야 돼. 지금 금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그만큼 내가 돈을 생산할 수 있는 거야. 금이 그만큼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돈을 더 뽑을 수가 없어. 왜냐면 사람들이 정부한테 와가지고 이거 금 살려고요 하는데 우리가 줄 게 없으면 안 되잖아. 그치? 가게에도 물건이 없는데 만들 수가 없어. 그치? 팔 수가 없어. 애초에 물건이 없는데. 그러니까 금이 있어야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그만큼 돈을 생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억제해주는 역할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없네. 그래서 자, 결국 중요한 말. 자, 금이 있는 만큼만 돈 생산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다. 억제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녹색으로 친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빨간색 파트는 일정 부분 맞지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그것 말고 실제로는 녹색으로 알아두세요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자, 마지막 부분 좀 어려웠어. 종이가 골드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하잖아? 사람이 원할 때마다? 그러면 돈은 금에 의해서 지지된다라고 말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즉 얼마든지 돈과 금은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게 아닌가요? 가치 전환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맞긴 하지만 이 말이 이렇게만 이해하면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그게 뭐냐면 가치가 얼마든지 전환될 수 있다라고만 이해하면 큰일 나.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진짜 말하고 싶은 요점은 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발행될 수 있는 돈의 양을 제한시킨다는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알겠니?
이게 완전히 틀렸다는 소리는 아닌데 요게 어느 정도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그게 아니라 이게 좀 더 정확한 거야 라고 얘기한 거야, 녹색이. 알겠어요? 질문? 없죠? 오케이. 여기까지 할 건데 가원이는 나오시고